안녕하세요. DID 미더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 오늘 DID 웨비나 세션을 진행할 람다 256 신사업팀 권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DID는 무엇인가, 시장 전망, 그리고 상용화,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테크니컬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분증 발행 및 검증 기술에 관심이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분들,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 플랫폼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 종사자분들, 또 새로운 ID 기술에 관심이 있는 IT 전공 학생분들과 개발자분들, 이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D는 무엇인가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신원 식별자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신원 식별자의 의미는 네이버에 로그인을 할 때 치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네이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는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개인의 정보는 스스로 통제를 하고 제어하면서 기존 네이버가 아닌 ID 프로바이더 역할을 본인이 하게 됩니다. 네이버와 같이 IT 대기업, 즉 제3자의 개입이 없어도 충분히 높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에 필요한 신원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을 하면서 제출된 정보에 대해 신뢰성 역시 제3자의 개입 없어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셀프 소버린은 오늘날의 신분증이 가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DID와 SSI의 관계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DID는 SSI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 스택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DID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D는 네이버가 아닌 다른 인증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왼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의 신원 인증 기술은 중앙화된 구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를 관리하는 중앙기관에 신원 인증 요청을 보내면 중앙기관이 사용자의 아이디를 대신 인증해주는, 즉 데이터의 권리를 중앙기관이 가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고 중앙기관이 자신의 정보를 악용하더라도 사용자는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흔히 나오는 내 데이터가 노출됐다라고 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반대로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탈중앙화 구조를 바탕으로 나를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아이디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을 아이디 주인에게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겪는 불편한 점을 DID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람다 256에 지원을 하고 싶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과 같이 서류를 준비합니다. 정부와 대학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확인 절차를 걸쳐서 서류를 만들어 와서 지원 서류를 막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람다 256에 서류를 제출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서류는 람다는 정부나 대학, 병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검증을 받는 그런 프로세스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한 달 뒤에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람다에 지원을 했던 절차를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을 해주는 곳과 검증을 해주는 곳, 그리고 사용자 모두 중복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다음 케이스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이 A와 B와 C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의 케이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이디와 암호를 하나하나 다 외우고 접속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 최근 네이버와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IDP라는 기술을 통해서 인증을 대신 해주고 있는데 IDP를 통해서 사이트들에 로그인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IDP가 만에 하나 해킹을 당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DID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A, B, C사에 데이터를 쪼개서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 자신이 데이터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더욱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했던 내용을 정리해주는 장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슈어와 홀더, 베리파이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DID 생태계 참여자에는 크게 발행기관, 공공기관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용자, 즉 아까 말했던 지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검증기관은 람다 256, 이 세 주체가 있습니다. 발행기관은 말 그대로 자격을 증명해주는 발행기관이고요. 발행기관이 발행한 자격증명은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자격증명을 요구하는 검증기관에게 자신의 자격증명을 전달하게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자격증명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DID가 작동을 하는데요. 이 방식이 왜 좋냐라고 하면은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DID 사용자는 자신의 디바이스를 직접 저장을 하고요. 필요한 만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위조를 방지하면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고 추가 인증 없이도 편리하게 자기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DID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는 가트너에서 2019년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의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이에 따르면 DID는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기대 정점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다라는 것은 DID라는 기술이 블록체인 시장과 신원인증 시장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DID 시장 전망에 대해서 다시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포트인 시온 리포트에 따르면 DID 글로벌 시장은 연평균 26%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DID는 블록체인 기술의 첫 번째 상용화를 이뤄낼 유스케이스로 손꼽히는 분야로 기대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252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이 되며 많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동향을 살펴보자면 공인인증서가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20대 국회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에 관해서 전자서명법을 폐지하고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법적 자격을 사설인증에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의 지위가 동일해지면서 민간 사설인증 플랫폼 경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DID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신원 인증 수단으로서 DID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DID라는 주제가 블록체인 업계에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DID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작년에 다양한 업체들이 구성한 얼라이언스들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각기 다른 컨셉과 비전을 내세운 기업 연합들이 등장을 했고 최근에는 DID 기술 육성과 확산을 위해서 정부, 주요 부처와 DID 협의체가 출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소브린이라고 하는 단체가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셀프 소브린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모바일 디지털 신원 증명을 할 수 있는 쇼카드, 그리고 유포트라고 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ID가 한참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DID가 상용화를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편의성과 범용성입니다. 우선 공인인증서의 사용은 지금까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사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용자들은 더 편리한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불편함을 없애고 새로운 밸류를 사용자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또 어느 특정 지역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DID의 표준이 필요합니다. 복수의 DID를 보유해야 한다면 기존 ID 체계와는 크게 다른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사용자의 인식 개선입니다. DID가 사용자에게 신원 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과 데이터 주권을 고객에게 준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사실 즉각적으로 DID의 가치를 사용자가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처음 겪는 경험이기 때문이죠. 이를 최대한 사용자가 느낄 수 있게끔 경험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용자들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중개자 없이 스스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블록체인 외 트러스트 이슈 해결입니다. DID 생태계의 핵심은 이슈어에 대한 베리파이어의 신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리파이어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즉 아무리 암호학적으로 모든 계산이 성공해서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베리파이어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출처가 불분명한 이슈어가 발급한 자격증명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용정보 평판, 신원정보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DID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호 간 얼마나 신뢰하게 되냐에 따라서 DID 생태계 확장 가능성이 걸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DID 현황과 상용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다음 세션에서는 DID 활용 사례와 그리고 현재 람다 256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람다 256의 신사업팀 권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